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어려운 마음을 함께하는 노인상담사 김은주입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사례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해결책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지금 신나게 노래교실 재밌게 2개나 다니고 계시는 어르신의 사례인데요. 이 어르신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두 번째 사례는 거울 보기도 싫고 사진 찍기도 싫고 다 싫다라고 얘기하시는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례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이 어르신은 최근에 며느님이 추천해 주시고 결제도 해 주시고 하셔서 노래교실을 2개나 다니고 계세요. 노래교실에 가면 신나게 노래도 하고 노래 강사님이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노래하니까 큰 소리로 노래를 하다 보면 속이 시원한 느낌도 드시고 좋으시대요. 그래서 여기 노래교실 가니까 좋다 이렇게 며느님한테 얘기했더니 며느님이 그러세요? 그러면서 다른 노래교실도 또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래교실을 2개나 다니고 계시고요. 노래교실 가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음치라서 노래 같은 거 잘 못했고 그리고 박자도 잘 못 따라 했고 평생 음치처럼 살았는데 그래도 내 인생 마지막에 노래 하나는 잘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어르신의 마음이셨어요. 그러면 그런데 뭐 딱히 문제될 것이 없는 지금 생활에 게다가 며느님들이 알뜰살뜰 잘 보살펴주고 계시는 이 어르신인데요. 이 어르신이 어떤 문제가 있냐.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르신이 난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표정은 어두우신 거예요. 표정은 기운이 없으시고 표정은 어두우신 채로 난 너무 좋아,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딘가 이상하시죠? 실제 감정과 하시는 말씀이 다른 분이시고요. 그래서 자녀분들도 걱정하고 계시고 주변 사람들도 다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은 왜 그렇게 무감각하게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어르신은 최근에 얼마 전에 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생활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자녀분들도 걱정이 많으시고 주변 분들도 다들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걸 이 어르신도 잘 알고 있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지 또 그래서 아드님, 며느님, 따님 번갈아 가면서 매일 전화하시고 그리고 특히 알뜰살뜰 잘 챙기는 큰아들은 가끔 와서 같이 자고 가기도 하고 또 돌아가면서 밥 먹자고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드님, 따님들이 다 그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고요.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은 나 좋다, 괜찮다, 나 이대로만 살면 뭐 부족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중이셨던 거죠. 자녀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계셨던 거고 물론 실제로 어려움이 없으신 것도 맞습니다. 예전엔 그렇지만 지금은 자녀분들 다 잘 키우셔서 자녀분들 다 잘 지내고 계시고 뭐 손주분들도 다 잘 지내고 계시고 남편분께서 일하다가 뭐 공무원으로 생활하셨기 때문에 유족연금도 좀 나오고 자녀분들이 또 돈도 계속 보내주고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어르신에게 문제는 무엇이냐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님하고 너무 사이가 좋은 인꼬 부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사실 예전에는 흔치 않은데 이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굉장히 호탕하신 성격에 되게 재밌고 유머러스하신 데다가 그런데다가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셨대요. 그래서 이 어르신을 항상 손 꼭 잡고
아기 돌보듯이 그렇게 다 데리고 다니시고, 다 챙겨주시고, 다 맞춰주시고, 그러시던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어딜 다니든 시장을 보러 가든 아니면 복지관을 가든 경로당을 나가든 아니면 어딜 가든 항상 붙어 다니셨대요. 항상 손 꼭 잡고 붙어 다니셨던 어르신이신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할아버님이 안 계신 거에 혼자 그 생활을 견디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신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타깝죠. 그렇게 두 분이 다정하게 지내실 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지만 먼저 떠나시고 나서 혼자 남았을 때 이 어르신이 겪는 외로움과 고통은 그 행복만큼 더 큰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혼자 있게 될 때 갑자기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게 느껴지고 그때 힘든데 애들한테는 안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시고 있었던 거죠. 애들이 이런 거 알면 안 좋아하겠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내가 조금만 아프다 해도 감기 걸렸냐? 그럼 병원 데려가고 내가 좀 소화 안 된다? 그럼 약 들고 찾아오고 그런 아이들인데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좋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혼자 계실 때는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우울하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어느 날은 너무 힘들 때는 펑펑 울기도 하시는데 거의 바닥을 뒹굴면서 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드셔서. 그렇게 바닥을 막 뒹굴면서 큰 소리로 막 울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어느 때는 와 이대로 혀를 꽉 깨물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이 뼈가 녹는 것 같은 고통이다, 외로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정말 힘들고 괴로우신 것 같아요. 게다가 이분이 더 힘드신 부분은 뭐냐면 남편분께서 떠나신 후에 계속 내가 이걸 잘못했네, 이걸 잘했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특히나 이분이 괴로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큰 응급실에서 응급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3년 정도 투병 생활 하시고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간병을 하셨죠. 그렇게 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간병을 하시다가 너무 힘드셔서 이 어머님이 허리가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허리 수술을 하시게 되고 그 허리 수술을 하시기 위해서 아버님을 잠깐 다른 시설에 잠깐 보냈었대요. 그랬다가 이제 허리가 어느 정도 낫고 나서 이제 다시 간병하시게 되셨는데 근데 그 시설에 보냈을 때 이 남편분의 그 상태가 굉장히 급격히 나빠지셨던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님은 그게 나 때문이다, 내 책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계속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계속 가슴이 아프니까 그 동네 병원에 가셨을 때도 네,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진을 찍게 되셨어요. 사진을 찍어 보니까 진짜로 가슴이 아프셨던 거예요. 이게 마음이 힘들어서 가슴 아프신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가슴이 아프셨던 거고 큰 병원에 가서 사진을 좀 종합검사를 다시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제 큰 병원 가셔서 이제 그 종합검사 하시면서 혈관 검사 하시면서 거기에서 문제된 부분들을 곧바로 검사하면서 바로 뚫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르신은 이제 가슴 아프신 건 좀 나아지셨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이 어르신의 생각은 또 이런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일찍 발견이 돼서 건강하게 잘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리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었던 건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바보 같아서, 남편 아픈 것도 몰라서 남편을 빨리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남편이 쓰러질 때까지 그냥 있었던 거구나. 내가 바보 같았구나. 그렇게 또 죄책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나고 어떤 걸 할 때마다 자꾸 죄책감이 드시고 이런 게 이제 어르신의 문제이셨습니다. 게다가 이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도 있으셨는데 내가 이러이러해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자녀분이나 뭐 아니면 가까운 분들에게 얘기도 하고 터놓기도 하고 도와달라 얘기도 하시고 하시면 더욱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건 이분은 다른 분들에게 부담 주기는 싫으셨던 마음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어떻게 해서든 좀 이겨내야지. 나 힘든 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부담만 되지. 이런 생각이 크신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친한 친구분들이 위로하거나 이렇게 걱정돼서 전화가 오면 나 괜찮다. 나 진짜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아니면 조금 속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어르신이 힘드시니까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려고 하니까 그냥 바로 끊어버리고 전화 오면 전화 잘 안 받으시고 눈물 나니까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지인분들, 친한 친구분들, 지인분들하고도 연락을 다 끊으셨고 가족분들이 연락하면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나 좋다, 행복하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자꾸 가지시려고 하고 혼자 있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하시고 자꾸 더 혼자 있으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혼자 있으면서 남편분 생각하시고 이걸 이제 계속 죄책감을 느끼시는 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그러면 이제 어르신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시게 되는 거죠. 특히 이분이 생각하는 분 중에서 그러면 힘든 부분을 자녀분들하고 좀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나아지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내 힘든 얘기 다른 사람한테 하면 뭐하냐. 자식들한테 하면 뭐하냐. 자식들도 부담되고 자식들도 내가 짐같이 느껴져서 싫다. 자식들이 나를 짐처럼 생각하면 어떡하냐. 나는 자식들한테 요만큼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울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계속 많이 드시고 그런 상황이셨고요. 그리고 또 이 어르신의 상황이 그렇다 보니 이제 자녀분들이 계속 걱정하면서 자주 찾아오고 자주 이제 그 연락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분들하고 있게 되시는데 이제 남편분하고 있을 때랑 이제 비교해서 자녀분들이 어머님한테 뭐 이렇게 하세요, 감기 걸렸으니까 병원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는 얘기들이 그냥 뭔가 지시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 없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다 남편이 해주시고 그동안은 남편분이 다 해주셨는데 남편 없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서 자녀들까지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녀분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은 이제 남편분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있던 시골에 있는 선산에 가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선산에 꼭 가고 싶다. 남편 대신에 내가 가보고 싶다. 그런데 선산에 가려고 하면 거기가 이제 시골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교통편도 불편하고 내가 혼자 갈 수는 없고 길눈도 어둡고 그래서 내가 혼자 갈 수는 없는데 자녀분들한테 얘기하면 자녀분들은 걱정되니까 거기를 어떻게 가시냐라고 해서 못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무 가고 싶은데 이것도 못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못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신데, 그런데 요 상황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굉장히 우울하고 게다가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잖아요. 내가 간병하다가 허리 다쳐서 허리 수술하느라고 남편을 잘 돌보지 못했다. 그때 남편 상황이 굉장히 상태가 악화됐다. 그거에 대한 죄책감. 내가 똑똑했으면 남편이 아프기 전에 미리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하게 했을 건데 그걸 못했다. 뭐 이런 죄책감, 이런 걸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시죠. 뭐 여기 계시는 뭐 시청자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이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 이게 합리적이고 맞는 말씀인 것 같으세요? 아니시죠. 간병하다가 다친 건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수술해야 되는 건 당연히 수술해야 되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예측할 수 있어서 그걸 미리 해결을 했더라면 남편이 아프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이거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남편이 아플 걸 미리 알아서 내가 미리 병원에 데려가서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도 굉장히 비합리적인 사고죠. 생각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를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한다는 건 지금 그 상황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비합리적인 죄책감, 그런 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 그거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분이 내가 힘들면 힘들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 짐이 되기 싫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우울과 그 괴로운 감정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자살 위험도 가지고 계신 상황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될까봐 전혀 얘기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요,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부담감 있죠. 요게 뭐냐면, 사람들이 우울하신 어르신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그 중에서 특히 자살 사고로 가고 자살 위험이 높아지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 추가되냐면, 거기에 추가되는 마음이 절망감이에요. 되돌릴 수 없다. 이젠 희망이 없다. 되돌릴 수 없다. 더 나아지지 않는다. 이 절망감인데, 이분은 사별하셨고 남편과 사이가 너무 좋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남편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크신 거죠. 아프지 않았으면, 안 돌아가셨으면, 이런 마음이 크신데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망감이 굉장히 크신 상황이죠. 그래서 우울한 데다가 절망감으로 이미 좀 많이 큰 부분 넘어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자살 위험으로 넘어가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짐이 되고 싶지 않고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에요. 요 생각이 크신 분들이 자살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분도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신 분이죠. 짐이 되지 않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크신 분들이 자살 사고가 굉장히 높고 자살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개입을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짐이 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좀 잘 살펴보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 않고 짐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만 주고 도움을 안 받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성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셔야 될 마음이나 연습하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내가 일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폐해도 끼쳐보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도 돼보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도 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뭔가 그런 부탁짐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아주 작은 부탁, 아주 작은 부담감을 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부탁을 했을 때 나는 그게 그렇게 싫고 끔찍할 정도로 싫은 일인가 얘기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했을 때 사람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어 하고, 그리고 누가 나한테 부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믿고 이런 부탁을 했구나 라고 해서 또 좋은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주다 보면 관계가 더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움을 줬을 때 나는 되게 기쁜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면 반대가 됐을 때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그걸 좀 견디고 연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그런 관계 형성을 좀 다시 하도록, 자녀분들이나 며느님한테도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드리면서 이분의 위험한 자살 위험이나 우울한 마음이나, 그리고 남편을 잃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별 직후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주변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 상담하는 사람이, 저 같은 상담하는 사람이 또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은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다시 기쁨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나는 거울도 보기 싫다, 사진도 찍기 싫다, 나는 표정이 이상하다, 웃는 게 이상하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시면서 상담실을 찾아오신 어르신입니다. 보통은 많은 어르신들이 사실 그 연세가 드시면서 뭐 주름도 좀 생기고 뭐 이렇게 되셔서 거울 보는 걸 대부분 다 싫어하세요. 거울 보는 것도 싫어하시고 사진 찍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시면서 상담실을 찾아오셨어요. 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이 어르신은 최근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치료를 끝내고 퇴원하고 오셨대요. 그래도 마침 딸내가 가까이 있어서 딸이 막 다 챙겨주고요. 그리고 뭐 건강도 안 좋아서 잠깐 입원했지만 큰 병은 아니셨고, 그리고 퇴원하고 돌아오셔서는 또 일상생활 잘 지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자녀가 6남매나 있으세요. 그래서 딸 셋, 아들 셋 이렇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며느님들도 많으시고 손주분들도 많으시고, 심지어는 손주분 중에서는 이미 결혼하신 분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화목한 대가족에 계시는 분이시고, 또 자녀분들, 손주분들 다 잘 되셔서 다 챙겨주시고, 이분은 뭐 부족한 게 없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분들 다 잘 챙겨주시고 손주분들도 다 챙겨주시는데, 근데 이분은 왜 표정이 그렇게 딱딱하시고 그러실까요? 이분이 젊으셨을 때 자녀 6남매를 키우느라고 안 해본 일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막 머리에 이구 장사하시는 거 있으시죠? 옛날에는 그런 거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6남매 키우겠다는 생각만 하시고 이렇게 머리에 이고 이런 장사도 하셨고,
큰 식당도 운영도 해보셨고, 뭐, 최근까지도 반찬 가게 뭐 크게 하셔서 운영도 하셨고요. 남편분도, 그 직장 생활 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회사원이셨으니까, 회사원 월급으로 6남매 키우기는 너무 버거우셨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뛰어들어서 일만 하신 거죠. 그리고 일도 잘 하시기도 했고, 진짜 목숨 바쳐서 눈 뜨고 주무실 때까지 계속 일 생각만 하고 일만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사실은 6남매 키우느라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나중에 와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내가 아이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줬고, 따뜻하게 챙겨준 것도 못했고, 오로지 그냥 밥 챙기는 거에만 올인하셔서, 그래서 그래도 밥은 굶기지 말아야지, 밥은 잘 챙겨야지, 도시락 싸고 밥 챙기고, 그거만 하고, 뭐 애들 등록금 마련하고, 뭐 경제적인 거, 이런 거 하시느라고, 다른 건 못 해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프시면서 이제 병원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이제 쭉 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 이분이 지금 생각이 그러신 거죠. 거울을 보는데 내 얼굴이 너무 보기 싫더라. 그리고 그래서 사진 찍는 것도 원래 싫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으신 거예요. 내 얼굴이 싫어서. 그럼 특히 어떤 얼굴이 싫으세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분 말씀은 그러세요. 그 중에서 내가 여기 이마에 보시면 여기 있죠? 미간에 평상시에 인상을 많이 쓰고 계시면 이제 50대가 넘어가고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내가 평상시 항상 하던 표정대로 주름살이 지잖아요.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많으신 분이 있고 입가에 주름이 많으신 분이 있고 눈가에 주름이 많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분은 유독 여기 인상을 많이 쓰셔서 미간에 아주 깊은 주름이 2개가 이렇게 쫙 잡혀 있으세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시대요. 그게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인상을 많이 쓰고 살았으면 이게 이렇게 깊게 패였겠냐. 난 정말 그렇게 살았다. 평생 일만 하고 지독하게 치열하게 그렇게 독하게 살았다. 이게 내 모습이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이 이 주름에 있다. 그래서 이 깊게 패인 이 미간의 그 주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드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이 이걸로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항상 인상 쓰시고 독하게 사셔서 지금이라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조금 편안하게 여유 있게 웃으면서 사람들하고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대하면서 그렇게 내 인생과 말년을 살고 싶은데 지금은 이 인상이 너무 이렇게 하던 게 진해져서 내 얼굴이 아예 그렇게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웃고 싶어도 나는 웃고 있는데 인상 쓰면서 웃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나는 웃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표정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가 직접 보시기에도 이미 인상 쓰고 이렇게 하는 표정인데 입만 웃고 있는 것처럼 너무 어색하게 보인다. 그래서 웃으라고 하면 나는 웃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사진도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고, 내 얼굴도 보기 싫다. 이분은 내 인생에 대한 어떤 후회가 내 얼굴에 내 인생이 나타나 있으니 그게 그렇게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에게 좋은 점이 있죠.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자녀분들한테도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다라고는 했지만 자녀분들이 다 잘 되셨죠. 이분이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은 못했지만 사실은 자녀분들은 아마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크셨겠죠.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막 고민하고 계시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스스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게 내 얼굴에 나타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시고 지금이라도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그 마음 자체가 그게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통찰을 느끼고 그리고 인생을 바꾸려고 지금이라도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똑똑하시고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싫다가 아니라 어떻게 바꾸면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같이 상의를 하고 같이 상담 목표를 정하고 이제 상담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처음에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분이 생각하셨던 방법은 이게 너무 깊게 이게 패여 있으니까 여기 그 성형외과 같은 데 찾아가셔서 요 주름살을 좀 없애는 방법을 상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뭐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뭐 주사 같은 거 좀 놔주시고 해서 요 주름살을 좀 약하게 만드는 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 어르신이 기분이 많이 좋아지시고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리고 이분이 평생 웃지 않고 인상 쓰면서 사셨기 때문에 실제로 얼굴 모양이나 표정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웃으면 되게 어색하게 입만 웃는 것처럼 어색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계속 연습했던 게 매일 웃는 얼굴 하기 연습하기를 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입꼬리 올리고 웃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내 얼굴을 보면서 내가 웃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내 얼굴을 보면서 내가 웃어주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그래서 계속 웃는 연습. 그렇게 해야 이 근육이 올라가죠. 다시 웃는 쪽으로 근육이 올라가니까 매일 연습하셔라.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거울을 보거나 내 얼굴이 비칠 때마다 웃는 연습해라. 입꼬리 올리고 웃는 연습을 해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굉장히 열심히 웃는 연습하고 계셨고, 그리고 내 얼굴 보면서 웃어주시는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연습하신 게 이분이 나는 사진 절대로 찍고 싶지 않다. 내 웃는 모습도 너무 어색하고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는 연습을 했어요. 상담 시간에도. 그래서 요즘 셀카 예쁘게 찍는 각도 그리고 셀카에 예쁘게 나오는 거 계속 연습하고 방향도 연습하고 방법도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연습들 했고요. 집에 가서도 계속 셀카 찍으면서 예쁘게 사진 나오게 좀 자연스럽게 웃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게 그렇게 연습하는 것도 상담 시간에 계속 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점점 나아지셨고요. 웃는 것도 좀 나아지셨고 그리고 실제 마음도 좀 가벼워지셨고 그리고 사진도 이제 조금 자신 있게 또 찍을 수 있게 되셨어요. 이런 부분도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상담을 통해서 상담하시면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분에게 내려드린 말씀 중에 같이 상담하면서 얘기한 것 중에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표정으로 웃는 연습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웃기지 않아도 재밌지 않아도 세상에 웃을 일이 없어. 세상에 오늘 하루 종일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런데 재밌지 않아도 정말 웃긴 일이 발생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를 보고 웃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재밌지 않아도 웃는 연습은 할 수 있어요. 정말 입꼬리만 울리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우울하셨어도 그래도 거울 보면서 입꼬리만 올리셔도 기분이 나아집니다. 그냥 이렇게요. 입꼬리만 올리시는 것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연습하시면서 어르신이 조금씩 기분도 좋아지시고 조금씩 사람들도 만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렇게 좀 밝게 바뀌시면서 어르신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듀셴 미소라는 게 있어요. 웃음, 미소인데요. 듀셴 미소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 외국의 그 졸업사진,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이제 다 살펴본 거예요. 이 졸업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찍잖아요. 졸업사진은 이렇게 웃으면서 찍죠. 졸업사진은 웃으면서 찍은 모든 아이들을 보고 그 중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찍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웃는데 눈까지 정말 즐거워 보이게 눈까지 같이 웃고 있는 진정한 미소를 띠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미소를 듀셴 미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듀셴 미소를 가진 아이들을 나중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추적을 해서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졸업생들을 다 역추적을 해서, 역추적이 아니죠. 끝까지 가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듀셴 미소를 가진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훨씬 성공하고 돈도 더 많이 벌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억지로 사회적인 미소를 짓기도 하고 억지로 미소를 짓기도 하지만 진정한 웃음은 듀셴 미소다. 그래서 진짜 즐거워서, 진짜 기뻐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기뻐서, 사람들을 보는 게 기뻐서, 그래서 정말 즐거움을 담고 있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눈빛으로 웃는 거. 이게 듀셴 미소예요. 그런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나중에 사회적으로도 더 성공하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듀셴 미소를 가진 사람을 잘 찾으면 좋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소 연습하고 계시고 웃는 거 연습하고 계시는데 내 얼굴 표정이 어색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즐거우면, 내가 진짜 기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듀셴 미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내 표정은 어느 순간 그렇게 따라가고, 내 표정은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진다. 웃음도 자연스러워질 거다. 그래서 이분이 요즘에 특히 행복하고 여유 있고 사람들하고 좀 가까이 잘 지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고 이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 연세에 내가 이제 삶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노력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그걸 위해 노력하시다 보면 어르신이 듀셴 미소를 충분히 가지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 그래도 건강하시죠. 그리고 자녀분들 다 잘 키우셔서 자녀분들 너무 잘 하고 계시고 또 나한테도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손주분들 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에요.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시면서 행복하게 노년을 더 기쁘게 사시고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런 기쁨을 나눠주시고 그 웃음을 나눠주시고 미소를 나눠주실 수 있게 그렇게 진정한 듀셴 미소를 가지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고 이분도 나중에 웃는 것도 훨씬 편안해 하시면서 상담실을 나서시게 되셨습니다. 웃는 게 어색해요. 뭐 사진 찍는 거 어색해요. 이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어서 이런 거 가지고 상담실 가도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실에는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내 문제와 내 인생과 내 가진 문제와 내 주변 사람들 충분하게 같이 검토하면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어떤 문제로든 상담사를 만나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가지 사례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꿋꿋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죠. 큰 어려움도 있고 작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어떤 문제든 다 크게 다가오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가진 문제가 제일 크죠. 그래서 내가 가진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마음을 가져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뭘 바꾸겠어, 아니면 지금 뭘 해결하겠어, 이런 생각 가지실 수도 있지만 하루를 살더라도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보다 편안하게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많은 노인 상담하시는 분들이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노인 상담을 통해서 어르신이 가지신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